근데 1억이 통장에 있는데 1억을 100만 원씩 연금으로 개시를 해요. 그 연금 개시에 따른 퇴직소득세 할인 다 받고 나오거든요. 전부 할인 받으면서 연금으로 100만 원씩 받아서 100만 원을 가지고 뭐 적립식으로 뭐 다른 연금이라든가 다른 펀드에다가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건 생각 못했다. 받으면서 쓸 것만 생각하고 있어. 옛날에는 그 노후로 건물에 월세 받는 거, 원룸 많이 네, 했죠. 원룸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연금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세요. 자, 일단 월세로 연금 받는 거 좋아요. 네. 주식으로 배당 받는 거. 근데 그 월세를 받는 거나 주식으로 배당 받는 것은 네. 사실 노후의 소득에 있어서 기본은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인 거지. 왜냐면 월세가 매달 들어오는 게 좋지만 갑자기 나가겠대. 그럼 공실이 생기잖아요. 제가 아는 고객님은 지방 대학 앞에 그 월세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어떤 자기는 한 채가 있어요. 한 채 그냥 월세 몇십만 원 받으려고. 근데 중요한 건 세입자가 안 구해줘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본인이 구하러 가야 돼요. 부동산에 내놔도 내 물건이 먼저가 아니야. 옆에 맞아. 월세를 거기에 오피스텔을 5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나는 한 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에서 5채 갖고 있는 사람 먼저 구해줘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노후에 그러고 있어야 돼. 야, 상- 일단 청소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요. 네. 신경 쓰기 많아. 신경 쓰기 많아. 그거를 내가 40대 50대도 아니고 나이 70 먹고 가서 해야 되냐 이거지. 힘들어. 그래서 뭐 부동산 전문가가 하신 얘기가 뭐 65세 이후에는 상가를 갖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어. 관리가 힘들다. 차라리 그냥 강남에 있는 빌딩을 갖고 있으면 상관없어. 그건 관리 업체에서 해주니까. 또 어설프게 내가 조그만 상가 갖고 있으면 힘들다. 배당도 마찬가지. 뭐 요즘 여러 가지 배당주들이 잘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뭐 5% 10%씩 나오지만 배당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원천이 기업의 수익이잖아요. 그럼 기업이 수익이 나야 되는데 저도 뭐 회사 운영해봐서 알겠지만 기업이 수익이 매년 더 잘 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내가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고정적으로 나오는 연금 시스템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주식 배당, 뭐 월세 이런 걸로 가져가는 게 짜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 그래서 저는 연금에 있어서 가장 평생 나오는 게 첫 번째가 국민연금, 네. 국민연금, 두 번째가 주택연금, 세 번째가 개인연금 중에서 종신연금형이 있어요. 종신연금형. 이런 기본적인 세 가지 플랜들을 베이스로 깔아놓고 플러스 알파로 내가 준비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현명한 연금 설계다. 네. 근데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좀 젊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이게 연금이라는 게 좀 네. 와닿지도 않고 뭐 지금부터 해야 되나 막 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어쨌든 저도 국민연금까지는 하고 있는데 음. 제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뭔가 노후 대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지 마세요. 하지 네, 마요. 하지 마. 지금은 하지 마. 안 해도 돼요. 제가 우리 앵커님께 네. 여쭤볼게요. 첫 번째,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안 하셨죠? 네. 집 있어요? 아니요. 그렇죠? 네, 그럼 하면 안 돼요. 아, 네. 저도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또 제 방송, 저도 채널 유튜브 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연금 준비 뭐 하면 되냐. 근데 제가 한 20년 넘게 이렇게 상담을 하고 저도 제 인생을 살아보다 보니까 아직 젊은 분들은 인생 이벤트가 많아요. 목돈 들어갈 일이. 그렇죠. 예, 결혼할 때 갑자기 결혼 자금이 몇 천만 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집을 살 때 하다못해 전세를 구한다 하더라도 몇 천만 원 매덕이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지금부터 뭘 해봐야지라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뭔가를 막 해. 뭐 연금저축도 하고, 뭐 ETF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연금보험도 하고 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는데 오전 있다가 갑자기 집 살 때 다 깨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내가 사고 싶은 집은 5억인데 지금 3억이 부족한데 내가 지금 통장에 한 몇 천만 원 있으면 깨야 되잖아요. 근데 연금저축이나 IRP, 연금보험 이런 거 다 아시겠지만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세금 공제받은 거 다 토해내야 되죠. 거기다가 손실까지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마나 안 한 게 오히려 난 부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결국은 그런 인생의 이벤트들이 남으신 분들은 괜히 하지 마라. 그냥 40대 넘어가서 좀 이벤트가 정리된 다음에 해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 20, 30대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네. 그렇지 않고 20, 30대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딱 하나. 엄마가 시키는 것만 제대로 해라. 엄마가 시키는 거. 국가가 시키는 것만 제대로 해라.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내가 7살, 8살 초등학교 때 공부하기 싫잖아요. 근데 엄마가 계속 공부하라 그러잖아. 그죠? 근데 공부하기 싫다고 해서 엄마가 하라는 것도 안 하고 구구단도 안 해오고 있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학교 가가지고 나는 이제 공부 좀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 구구단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뭐 스카이 가려면 그쵸. 스카이 가려면 최소한 저 유치원 때부터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스카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서울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공부할 때 하려면 초등학교 때 엄마가 시키는 걸 해야 된다. 마찬가지 연금도 국가가 시키는 연금만 제대로 하면 돼요. 첫 번째 국민연금. 국민연금 급여에서 뛰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은 급여에서 뛰어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프리랜서, 저요.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을 내 통장에서 내가 내야 되거든요. 자동 이체를 걸어놔야 돼요. 근데 통장에 비어 있으면 또 연체가 돼요. 그러니까 안 내는 분들이 꽤 있어요. 월급쟁이들은 띄고 주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셀프로 하시는 분들은 힘들어. 이거를 무조건 내셔야 된다. 절대 국민연금 연체하지 마라. 아무리 나중에 기금고갈되고 뭐 못 받을 것 같다 하더라도 국민연금만한 건 그래도 아직까지는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내시고요. 요거 하시고 연체하지 마세요. 요즘 연체하면 압류 들어가요. 이제는. 옛날에는 연체도 그냥 대충 넘어가줬어요. 근데 요즘은 연체하면 바로 압류 들어옵니다. 그래서 꼭 하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 퇴직금. 퇴직금. 그 직장인들은 국민연금을 월급에서 띄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한 게 없습니다. 직장인들은 퇴직금을 따로 내나요? 받잖아요. 퇴직금. 네, 그 받지만 내가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열심히 1년 일하면 회사에서 1년치 월급 중에 한 달치 월급을 퇴직금을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뭘 한 게 없어요.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쌓이는 게 퇴직금이에요. 그게 꾸준하게 쌓여서 직장 생활 20년, 30년 하게 되면 나중에 매덕을 받아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은 퇴직금 제도가 없잖아요. 퇴직금이 예. 없어요. 퇴직금이 없잖아. 네. 근데 자영업자 프리랜서 이해가 가. 내가 직장 들어갔더니 상사가 나한테 뭐라고 하라고 맨날 9시에 출근해야 되고 막 더럽고 치사해서 나중에 저녁에 해가지고 막 옆에서 막 담배 피면서 아이씨 그 새끼 아이씨 그리고 막 저녁에 술 먹고 내가 이제 그러고 살잖아. 그쵸? 그런 종업원의 삶이 쉽진 않아. 아, 그럼요. 그쵸? 하지만 종업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혜택이 국민연금과 퇴직금이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안정감이 좀 사회적으로 좀 보장이 좀 단단한. 그럼요. 거죠. 예. 더럽고 그래서, 치사해도 그냥 눈 감고 30년 살면 예측 가능한 그게 있잖아요. 그럼요. 저는 개인 사업자로서 오래 살아왔잖아요. 저는. 이 은행이 네. 종업원들한테는 대출 잘해주고 근로자는 대출 잘 나옵니다. 맞아. 예. 그래 맞아요, 사업하는 맞아요. 사람들이 더 비전을 밀어줘야 네, 되는데 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자꾸 사업을 안 하고 전부 이제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잖아. 그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쌓이는데 스스로 자영업 하시거나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 쌓여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달치 월급 혹은 내가 1년 연봉의 12분의 1은 반드시 셀프로 퇴직금 준비하셔야 돼요. 맞아. IRP 만드셔가지고 IRP에다가 내가 개인적으로 퇴직연금 불입하셔야 됩니다. 그 노란우산 그런 공제 그것도 있잖아요. 노란우산도 있죠. 그게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고 예. 해서 노란우산 하는 건데 노란우산은 소득공제가 되긴 하는데 금리가 낮아. 지금 은행금리 한 2점 몇 프로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소득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소득에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을 한도까지만 입금하시면 돼요. 뭐 한 달에 100만 원까지 된다 그러니까 막 100만 원씩 입금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내가 연봉이 좀 많으면 연간 200만 원밖에 소득공제 안 되거든요. 그럼 한 달에 15만 원만 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노란우산 하고 그 다음에 그 IRP까지 해서 불입하게 되면 거기서 셀프로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 두 가지만 해도 이제 국민연금하고 퇴직금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나중에 40대 넘어서 내가 정신 차리고 야 내가 이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연금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와서 보니까 국민연금도 없고 퇴직금도 없어. 그러면 진짜 정말 암담한 거예요. 예전에 저희 직원 중에 그거 조선주 ETF로 IF로 사가지고 네. 수익률 80%나 냈었어요. 네. 내 퇴직금 가지고 ETF 사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갑자기 불어가지고 수익률 이렇게 난 거야. 네. 잘 하셨는데 최근에 그 사례가 있었어요. 퇴직하셔가지고 퇴직금을 받아서 퇴직금을 조방원에다가 투자하셔가지고 거기서 IRP에서 10억의 수익이 났어요. 어머나 대박. 너무 작은 다 만들었네요. 자, 근데 이분의 문제가 뭐였냐? 저한테 상담을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네.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 왜요? 그 퇴직금을 찾아서 일반 계좌에서 조방원을 샀으면 세금이 안 나가지. 비과세인데 내가 연금 계좌에서 사는 바람에 세금을 5.5% 내야 되고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은 거기서 이제 10억이잖아요. 근데 연금 계좌에서 뺄 수 있는 돈이 연간 1,500만 원. 나이 먹고 빼야 되잖아요. 네, 그걸 천천히 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을 빼려니까 거의 7, 80년이 걸리는 거야. 그걸 다 한 번에 빼려면 결국은 16.5%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수익을 내는 입장에서는 되게 잘한 거지만
반대로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그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세법의 문제라고 생각해. 왜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데 일반 계좌에서 하면 비과세고 연금 계좌에서 하면 세금을 내고 이거는 어떻게 좀 뭔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쨌든 뭐 논외로 말씀드렸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꾸준하게 하시고 뭐 IRP에 넣은 돈 그냥 뭐 방치하지 말고 그냥 우량한 TDF라든가 이런 걸 꾸준하게 사두시는 거 좋은 방법이죠. 네. 그럼 어쨌든 20, 30대는 지금 당장 뭘 하지 말고 방금 말씀해주신 기본적인 걸 하라. 네. 그러면 이제 퇴직을 앞두신 분들은 퇴직금이 목돈으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 목돈은 어떻게 활용하면 노후에 이제 안정적으로 자, 여기 수많은 이제 투자 전문가나 연금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겠냐면 목돈 퇴직금 들었으니까 요거를 뭐 위험자산, 뭐 안전자산 해가지고 IRP 내에서 네. 뭐 TDF도 사고 ETF도 사고 예금도 사고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50대, 60대 퇴직하신 분들의 기본 생각을 이해해야 돼요. 특히 국가에서도 지금 현재 퇴직연금 자산이 400조가 넘어가는데 이게 너무 원리금 보장 자산에만 있는 거예요. 85%가.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에게 투자를 통해서 퇴직연금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디폴트 옵션이라든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설득을 해봤어. 안 돼. 기본적으로 내가 나이 60에 퇴직금 1억, 2억 받아 나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하겠다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예요. 네. 왜냐면 내 인생의 마지막 퇴직금이고요. 나 이제 조만간 이제 소득이 사라져서 연금을 받아야 될 거고, 그리고 이걸 투자하는 건 수익을 낳는 건 좋지만 만약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내 노후에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죠? 이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투자를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위험하고, 그 가장 큰 이유가 목돈을 들고 고민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오늘 우리 전인구경제연구소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냐? 퇴직금을요. 55세가 넘으셨잖아요. 퇴직을 했잖아요. 퇴직금을 IRP로 받았잖아요. 이거를 연금 개시하는 거예요. 연금 개시. 예, 55세가 넘으면 연금으로 개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대뜸 뭐라고 물어보시냐? 야, 나 연금 지금 필요 없는데? 벌써 받아? 아니죠. 연금으로 개시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시 모아요. 그렇죠. 연금으로 개시해서 적립식으로 재투자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뭐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거지만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 변동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근데 1억이 통장에 있는데 1억을 100만 원씩 연금으로 개시를 해요. 그럼 연금을 개시하기 때문에 그 연금 개시에 따른 퇴직소득세 할인 다 받고 나오거든요. 전부 할인 받으면서 연금으로 100만 원씩 받아서 100만 원을 가지고 뭐 적립식으로 뭐 다른 연금이라든가 다른 펀드에다가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건 생각 못했다. 받으면서 쓸 것만 생각하고 있어.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뭐 그 쌓여 있는 금액은 네. 그 IRP에 있는 통장 1억 원을 가지고 이걸 주식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안 해요, 사실. 쉽지 않아.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과거부터 해오신 분들이 하시는 거지. 과거에 평생 주식 안 하다가 갑자기 퇴직금을 하려고 못 해요. 그런 사람들은 나머지 그 1억 가지고 정기 예금으로 예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연금을 개시해서 부분적으로 인출된 금액을 가지고 재투자하게 되면 그걸 5년, 10년 하게 되면 IRP 통장에서는 일정한 이자가 붙을 것이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투자하면서 여기서 분할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중에 5년, 10년 후에 훨씬 더 나은 연금액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방식은 진짜 신선하다. 왜냐하면 그렇죠. 예를 들어 채권을 사두고 채권 이자 받는 거 가지고 계속 주식 사서 주식 비중 올려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보통 거꾸로 하는데. 네. 근데 그 어쨌든 뭐 이렇게 하는 게 왜냐면 맞네, 제가 맞네. 고민해 본 네, 거예요. 맞네. 그 1억 가지고 오신 분들을 투자하라고 TDF하고 네. ETF하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제 앞에서는 아유 그렇죠. 뭐 그렇지만 결국 안 해요. 무섭죠. 무서워요, 사실. 무서우니까 삼성전자 사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첫 주식을 삼성전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네네. 무서우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냥 제일 안전한 게 그거 아닌가 해서. 맞아. 그리고 요즘에는 퇴직금으로 뭐 이제 치킨집이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없으실까요? 월천낙수. 대기업 김부장 서울 자가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거 퇴직금 받아가지고 상가 투자하겠다가 날리는 이런 일. 근데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서 아유 저건 드라마에서 있는 일이고 실제로 저렇게까지는 안 당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 더 심하게 당합니다. 왜냐면 그냥 뭐 그 드라마에 나왔던 얘기는 조금 더 과장됐을 수 있지만 우리가 무슨 뭐 투자만 해서 날리는 것이 아니라 뭐 통닭집 뭐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비근한 사례로 뭐 이상한 투자를 했다가 날리기도 하고 빌려줬다 보이스피싱. 못 받고 보이스피싱 또 그렇죠. 그 보이스피싱 그 경찰청에 가면 보이스피싱 수사대가 있어요. 거기 표가 있는 거 아세요? 표? 경찰청에 가면 걸려 있는 표가 있어요. 보이스피싱. 지금 속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 차례가 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당한 게 아니라 언젠간 다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통장에 그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날리는 거고요. 그것이 3, 40대, 40, 50대의 젊은 정신으로도 그걸 피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 70, 80이 돼가지고 온전하지 못한 정신 상태에서 과연 그걸 내가 판단할 수 있겠냐 이거죠. 네. 그리고 그런 게 두려워서 핸드폰도 안 쓰시는 분이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해. 그런 분들이 결국 더 크게 뺏기는 게 그런 분들은 전부 다 가족, 지인에게 뺏깁니다. 가족이 더 무섭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자꾸 사업을 한대. 엄마 아빠 돈 있는 거 알고. 네. 그 옛날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SKT 유심 사태, 네. 요즘 쿠팡 사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쿠팡 했다고 쿠팡 해지하고 또 옮기시는 분들 계신데 쿠팡 해지해서 어디로 갈 거야? 알리? 네. 뭐 그렇죠? 테무? 네. 이마트 그건- 가야지 그럼. 그건 아예 그냥 갖다 주는 거잖아 그냥. 네. 네. 그러니까 SKT 털렸다고 해가지고 KT로 가봐야 KT 또 털리고 KT 또 해봐야 LG도 털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진짜 알려드릴게요.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사기를 피하려고 노력해봐야 결국 유형이 달라질 뿐, 네. 더 크게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연금에 사기를 당해라. 그죠? 사기를 당하는데 사기를 당하는 한도를 정해주는 거예요. 한도를. 예를 들면 내가 신용카드를 사기를 당해서 뭐 동남아에서 썼어요. 근데 신용카드가 한도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는 사람이면 1,000만 원까지 다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근데 내 신용카드 한도를 100만 원으로 정해놓으면 어차피 신용카드가 돈한테도 100만 원밖에 못 써요.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앞으로 더 이제 이 고령화 사회에서 내가 통장에 10억이 있으면 10억 사기 당하는 건 일도 아니야. 근데 10억은 없는데 네. 한 달에 500만 원씩 연금을 받아. 네. 그러면 내 통장에 갖고 있는 거 500만 원밖에 없어. 그쵸.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어. 그쵸. 다 주고 싶은데 500만 원까지밖에 못 주잖아. 네. 네. 그러면 500만 원만 사기 당하는 거예요. 네. 이 연금 시스템의 가장 좋은 이유가 뭐냐면 평생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게 저의 항상 지론이고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또 20, 30대들은 국민연금 약간 불신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연금 필요 없다. 나는 코인이나 이걸로 한번 확 벌어서 그걸로 쓸 거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세요? 네, 20, 30대가 코인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이에요. 네. 예, 왜냐면 코인을 해야 돼요. 20, 30대는. 왜냐면요. 20, 30대는 코인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20, 30대가 한 달에 300만 원 벌어가지고 30만 원씩 저축을 해서 노후 준비 될까요? 안 돼요. 그렇죠? 집도 못 사. 집도 못 사요. 그러니까 뭐 이거 약간 이제 제가 뭔가 돌려서 얘기하는 건 잘 들으세요. 이게 뭐냐면 20, 30대가 코인을 하는 게 충분히 이해되는 가장 큰 이유. 정상적으로 살면 내 인생에서 성공할 확률은 0%예요. 근데 코인을 하면 99.9는 망해. 네. 0.1이 대박이 나요. 좀 0.1이 될 수 있을까? 웃픈 이야기입니다. 웃픈 이야기.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 젊은이들이 자꾸 코인을 할까, 이상한 코인도 특히 뭐 비트코인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코인을 하면서 막 대박의 한 방을 노리고 그래서 그러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그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그래. 선생님, 제 인생에서 정상적으로 저축해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어. 근데 코인은요, 잘만 하면 한 방이지만 갑자기 1000% 벌 수 있습니다. 그런 애한테 내가 너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살아라 라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더 고착화 심해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학력고사 시대인데 이때는요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한 순서대로 대학을 갔습니다. 1등이 서울대를 가고 2등이 연고대를 가고 이렇게 3등이 갔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나는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를 가고 서울대를 가서 사법고시를 봐서 훌륭한 또 판사 검사가 되고 또 부잣집 또 결혼해가지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돼요. 앞으로는 더 안 돼요. 사회가 고착화됐어요. 지금 뭐 이 방송 보신 중에서 의대를 보내려고 하거나 의대를 이제 가려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 주변에도 보지 않습니까? 의대가 지금 진학하려고 난리인데 의대를 나오면 부자가 될까요? 네. 의사가 돼서 의대를 나와서 거의 10년, 15년 가까이 고생을 해서 의사가 돼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옛날에는 의대를 가면 부자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의대를 나와서 부자가 되려면
아빠가 의사여야 돼요. 아빠가 병원장이어야 돼요. 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아빠가 병원장이면 걔는 의대 나와서 바로 부원장이 돼요. 근데 아빠가 샐러리맨이야. 근데 애가 의대를 나왔어. 걔는 그냥 월급쟁이 의사. 15년간 엄청난 학비를 쏟아 부어서 결국 월급쟁이 의사가 돼요. 그 월급쟁이 의사가 되면 좀 많이 벌긴 해. 하지만 저는 차라리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전체 시나리오를 보면 20대에 그냥 대학 안 가고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근로자로 연봉 1억씩 받으면서 30년, 40년 버는 게 죽어라 의대 가가지고 뭐 짧게 10년, 20년 버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가 뭐냐면 여러분 그 왜 대학 진학 순위 학과 순위를 보시면 90년대의 학과 1순위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서울대 전자공학과 이런 데잖아요. 공대를 간 거고 그때는 의대가 순위 없었어요. 저희 때는 의대를 가는 친구들은 다 공대를 가고 그다음 마지막엔 의대를 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1등 서울대, 2등 연대의대, 의대 지방의대까지 간 다음에 그다음에 서울대가 나오잖아요. 그죠?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때 의대를 갔었어야 되는 건데 저희 때 공대를 간 아빠가 공대로 살아보니까 의대 그땐 나보다 공부 못한 내 친구가 의대를 가가지고 부자로 살고 있고 나는 공대를 가는 바람에 그냥 월급쟁이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애를 어떻게 교육시켜? 의대로. 우리 애를 의대를 보내요. 트라우마가 있구나. 이게 제일 불행한 세대가 되는 거야 이제. 네. 역사를 거꾸로 가고 있는 거지 거꾸로. 지금은 오히려 저는 의대보다 공대를 가야 될 시기라고 봐요. 오히려 왜냐하면 공대가 비어 있고 그리고 문과대는 더 비어 있어요. 네. 문과대는 저도 문과대를 나왔지만 문과대가 뭐 공대에 비해서 뭐 할 게 없다고 하지만 유튜브는 다 문과예요. 이걸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예. 그죠? 공대 기술 개발 되게 중요하지만 그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을 잘 이끌어주는 것, 잘 매니지먼트 하는 것은 결국은 문과, HR에서 할 일입니다.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코인을 하는 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우량한 코인을 조금 분산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것보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뭐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어쨌든 그 워렌 버핏, 예. 워렌 버핏이 그 2022년 그 오마와에서 열린 그 주주총회에서 예. 젊은 아가씨에게 한 얘기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예. 기억나시죠? 네, 그때 젊은 아가씨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각하고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뭘 사야 됩니까? 원픽 하나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물었더니 워렌 버핏이 뭐라 그랬냐? 너 자신에게 투자해라. 영원이네. 라고 얘기했어요. 너를 기업이라 생각해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코인이라든가 주식을 하는 건 물론 하나의 방법이지만 사실 그게 내 역량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20, 30대에 해야 될 일은 돈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보다 내 능력을 더 키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기술, 내 생산성을 개발시키면 이걸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연금 지금 유튜브 우리나라 1등인데 잘 보시면 저는 제가 지금 막 연금 유튜브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연금 관련된 이 작업 책을 쓰고 준비하는 걸 25년 해왔어요. 25년 중에서 20년은 손가락 빨았어요.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 야, 내가 연금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야. 그죠? 근데 그걸 준비해와서 계속 저의 능력과 기술, 생산성을 올려왔더니 진짜 연금의 시대가 오니까 우리나라의 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쌓아놓으시는 그 개인적인 기술과 능력은 지금 당장 효과가 발휘될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잘 쌓아두고 있으면 시장은 순환하잖아요. 주식도 순환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방원이 갔다가 갑자기 반도체가 갔다가 언젠간 돌아와. 난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 내 타이밍이 와요. 그걸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존 버는 승리한다. 예. 슈퍼사이클.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예. 받아들이려면 늘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아니 진짜 저도 느낀 게 뭐냐면 연금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네. 주식쟁이다 보니까 그 단어 좋아하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제가 거의 제조업 이 현장들 보니까 네. 60대들이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이분들이 10년 지나면 70대가 되잖아요. 네. 한마디로 조만간 이제 대규모 은퇴가 예정되어 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데 네. 이분들의 지금 관심사는 연금일 거고 네. 연금에 대해서 정말 좀 신뢰도 있고 정말 좋은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지금은 또 많이 부족하고 저희 채널 많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예. 우리 전용 100만 채널에 나왔으니까 예. 꼭 얘기해 싶은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지금 병에 걸려 있어요. 네.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아세요 혹시? 이따이 대한민국이 예. 어떤 병에 걸렸냐면 변비에 걸렸어요. 변비.
이 변비가 뭐냐면 먹기만 하고 싸지 못하는 질병이에요. 그죠? 예. 근데 먹었으면 싸야 또 먹을 수가 있고 그래야지 건강이 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사회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가 성장해 오면서 우리 어머니로부터 계속 교육받은 게 뭐냐면 돈 있으면 모아라, 저축해라, 불 좀 꺼라, 물 좀 아껴 써라. 그래서 그걸 꾸준하게 우리가 해오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 사회는 계속 돈 있으면 모으고 불리고 아끼고 이런 게 집중돼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경제 사회가 돌아가려면 예전에는 돈을 모으는 것, 축적하는 것만으로 우리 국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됐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성숙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계속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순환시키는 거예요. 돈이 돌아야 돼요. 돈이 돌아야 기업이 성장하고 국가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돈이 돌려면 개인이 갖고 있는 돈을 써줘야 돼요. 마치 먹은 걸 싸듯이 돈을 모은 걸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모은 습관 때문에 쓰지를 않아.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강남에 가면 돈 많이 버신 분들이 돌아가신 그날까지 모으다 가셔. 내 집 한 채 딱. 예. 예. 그러니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돈이 돌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 국가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노인들은 노인대로 힘들어지고 기업은 기업대로 힘들고 그렇죠? 그러면 경제가 안 돌아가면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변비에 걸렸다. 지금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은 돈을 잘 써주는 일인데 그럼 막 과소비하면 안 되지 않냐? 과소비를 해도 됩니다. 근데 과소비라는 용어는 언제 쓰는 거냐면 무리하게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달에 1,000만 원 쓰는 게 과소비예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과소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한 달에 1,000만 원 죽을 때까지 받는 사람이 매달 1,000만 원 쓰는 건 과소비가 아니에요. 어차피 죽을 때까지 평생 나오는데 뭐하러 내가 아껴요. 그죠? 그래서 돈을 목돈 형태로 갖고 있으면 소비하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하지만 연금으로 갖고 있으면 고정적인 금액이 평생 나온다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더 즐겁게 소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아까 왜 연금에 지금 이제 또 하나 패러다임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셨듯이 그것이 우리가 이제 연금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요. 국가도 그걸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내 몸, 이 국가가 한 사람의 어떤 그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원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만 싸주세요. 이거를 하는 것이 제 일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 전인구 경제연구소에서 계속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면서 여러분이 모은 돈 잘 쓰게 한다면 결국은 주식시장은 더 성장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써줘야지 기업이 생산이 활성화되는 것이고 그래야 기업 수익이 늘어나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내가 안 쓰면서 내 주가가 올라가기 원한다? 안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기 원하면 삼성전자 제품을 사줘야 돼요. 그렇죠? 나는 하나도 안 사고 지금 20년 전에 산 삼성전자 제품을 지금도 쓰고 있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사이클을 좀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청년 사업가라면 노인들도 돈을 쓸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야 돈을 쓸 거 아니에요. 없는데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돈을 쓰고 싶게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든 서비스를 만들면은 그 시장이 커지겠구나 싶네요. 네. 그런 게 있긴 있어요. 행사장. 네. 건강식품. 네, 건강식품은 진짜 장사 잘 됩니다. 왜냐면 노인 어르신들의 관심은 제1 관심이 건강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조금만 단 1년이라도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수천만 원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정상적으로 시장 기능을 발휘하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제 잘못된 시장으로 가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사업을 하시는 건 굉장히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삶을 좀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까지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유익했던 시간이고요. 나중에 또 나와서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